안녕하세요. 달달 리뷰를 가져오는 허니펀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가볍게 다뤘던 퀄컴 스냅드래곤 CPU가 들어간 갤럭시 북4 엣지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또 가장 친숙한 건 인텔의 CPU가 들어간 노트북이죠. 삼성 갤럭시북 시리즈 노트북들 또한 이때까지 인텔 CPU만 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프로세서가 탑재된 갤럭시 북4 엣지가 출시됐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판매가 시작됐고 저도 바로 구매해서 약 2주 정도 실사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는 디자인이나 성능처럼 일반적인 노트북 정보보다는 가장 핫한 이슈죠. 호환성, 사용성 위주로 사용해보려고 해요. 사실 갤럭시북 하도 많이 봐서 이젠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다들 줄줄 꿰고 있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호환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노트북은 ARM 기반이라 기존 프로그램 중에 호환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성능도 좋아야 되지만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갤럭시 북4 엣지 스펙부터 가볍게 살펴볼까요? 제 앞에 있는 것은 최고 사양 모델인데요. CPU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X1284100이고요. GPU는 퀄컴 아드레노, NPU는 퀄컴 헥사곤 NPU, 디스플레이는 16형 WQXGA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터치스크린이고요. 램은 16GB LPDDR5X 온보드, SSD는 eUFS 1TB, 가격은 할인가로 약 19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현재 84, 80, 78 라인업이 있고 고사양인 84나 80은 갤럭시 북4 엣지에만 탑재해 있어요. 다른 제조사 스냅드래곤 노트북에는 78만 탑재돼 있어요. 과연 성능은 어떨까요? CPU 벤치마크 성능 측정을 위해서 시네벤치 R23을 돌려본 결과 싱글코어 1288점, 멀티코어 8558점이 나왔습니다. 긱벤치 6에서는 싱글코어 2791점, 멀티코어 1525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픽 성능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3D마크 벤치마크 결과 DX11 기반 파스 총점 5922점, 그래픽 점수 6358점이 나왔네요. DX12 기반 타스에서 총 2175점, 그래픽 점수는 1987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갤럭시 북4 엣지가 출시한 6월 18일 삼성 홈페이지에는 갤럭시 북4 엣지 호환성 관련 안내,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IT 커뮤니티가 굉장히 시끄러웠죠? 우선 리스트에는 은행, 증권사 홈페이지와 주요 어도비 프로그램이 리스트에 있었고 가장 치명적인 건 국민 게임 대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롤, FC 온라인, 배그, 발로란트, 포트나이트, 리니지 M 등 실행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물론 공부만 하길 바라는 학부모는 아이에게 따끈한 신상 노트북을 사준다는 달콤한 낚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어도비 인디자인, 일러스트,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도 안 됩니다. 프리미어는 된다고 바뀌었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안 된다고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아직 많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생산성 부분은 아직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크리에이터 분들은 꼭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테스트와 함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 위주로 좀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우선 노션 같은 경우 이용은 가능하지만 굉장히 느리고 버벅입니다. 텍스트 쓸 때 버퍼가 너무 길어서 답답하지만 이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했어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캡컷은 설치까지는 됐는데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프로젝트 생성할 때 계속 튕기더라고요. 다만 이번에 같이 갤럭시 북4 엣지를 구매했던 제 친구는 프로젝트 생성 후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호환이 된다는 건가? 아무튼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은행이나 증권, 홈택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모바일에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인증번호를 넣어도 가져오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USB에 담아왔는데요. 국민은행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키보드 보안이 무한 로딩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지 말고 마우스로 입력해야 돼요. 사용에는 문제 없고요. 가끔 이체 실행할 때 키보드 복호화 오류로 가끔 튕기는 정도? 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로그인이랑 계좌 이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됐고요. 다행이죠. 그 외에도 테스트를 위한 게 아닌 실사용 환경에서 발견한 것들로는 어도비 아크로벳 설치가 안 됐고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납부하려고 본인 인증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결국 납부를 못했습니다. 또 국민은행 키보드 보안 오류가 떠서 튕길 때가 있었고요. 삼성 프린터 SLC565W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2주 정도 사용해보고 느낀 바로는 X86 기반 프로그램 중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실행은 되는데 조금 여는데 오래 걸리거나
어떤 거는 사용하는데 답답할 정도로 느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실사용 환경에서 많다 정도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게 안 될지 좀 불안해진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는 정말 빨라요. 용량이 큰 PPT나 수식이 많이 걸린 엑셀도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호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에서 열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이 호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디자인이나 입출력 포트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가볍게 훑고 넘어가 볼게요. 갤럭시 북4 엣지는 14형, 16형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 두께는 각각 10.9mm, 12.3mm에 무게는 1.16kg, 1.55kg입니다. 제가 들고 온 건 40.6cm 16형입니다. 오묘한 사파이어 블루 컬러예요. 외관색은 새로운 느낌이죠? 꽤 고급지고 괜찮은데요? 갤럭시 북 시리즈답게 마감은 훌륭합니다. 측면이 얇아지는 디자인으로 체감상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갤럭시 북4 프로 16형보다는 100g 가볍습니다.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면 엄청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게 차이는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되게 얇아져서 덕분에 무게가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전히 트랙패드는 크고 웅장하고요. 바로 전까지 주력으로 갤럭시 북4 프로를 사용했던 저에게 키보드는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조금 더 쫀쫀해진 것 같아요. 프로는 열심히 사용해서 키보드가 달았나? 아무튼 키감이 미묘하게 쫀쫀해진 것 같아요. 입출력 포트는 왼쪽에는 USB 4.0 C타입 포트 2개, 4K 60Hz 지원 풀사이즈 HDMI 2.1 포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USB 3.2 A타입 포트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있어요. 갤럭시 북4 프로도 HDMI 2.1이고 8K 60Hz, 5K 120Hz를 지원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살짝 다운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스플레이는 2880x1800 해상도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터치 스크린입니다. 최대 120Hz 주사율, DCI P3 120% 컬러 볼륨에 빛 반사를 줄이면서 내구성도 강화한 코닝 고릴라 글래스 DX로 밝은 곳에서도 비교적 편안하게 화면을 제공하죠. 갤럭시 북4 프로와 같은 스펙이라서 이미 눈에 익숙하죠? 역시 갤럭시 북은 디스플레이 진짜 짱짱하네요. 갤럭시 북4 시리즈부터는 360이 아니어도 터치가 되죠?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예요. 단점은 모니터 닦을 때도 터치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가볍게 기본 스펙을 훑어봤는데요. 이제 AI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대 AI의 시대죠.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AMD 등등 모두 다 AI를 강조하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OS에 AI 기능을 추가했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PC를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은 40타스 이상의 NPU 성능과 램 16GB, 256GB의 저장 공간입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에서는 추가된 AI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때만 해도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유일한 코파일럿 PC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바로 2주 뒤에 대만 컴퓨텍스에서 인텔, AMD도 코파일럿 플러스 PC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사양의 신상 프로세서를 발표했죠. 3일천하? 아닙니다. 2주 천하였던 건데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45탑스지만 48탑스의 인텔 루나 레이크, 50탑스의 AMD 라이젠 AI 300을 탑재한 신상이 올해 쏟아지겠죠?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리콜, 원하는 이미지를 AI가 만들어주는 코크리에이터, 보고 있는 외국어 영상을 실시간 번역해 자막을 보여주는 라이브 캡션 등이 있습니다. 리콜은 PC에서 하는 작업을 스크린샷처럼 저장해서 그때 내가 뭐 했더라? 그 파일이 어디 있었지? 라고 할 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데이터는 암호화되고 내 PC에만 보관된다고는 했지만 정보 유출 위험과 감시당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 때문에 출시를 올해 가을로 연기했죠. 지금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구매한다고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기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코크리에이터는 유료로 사용하던 AI 이미지 생성을 이제 윈도우에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림판에 대충 그려도 멋진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게 신기하고 재밌기는 합니다. 가끔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C에서 재생되는 모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띄워주는 라이브 캡션은 40개 언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한글 지원은 안 돼요. 나중에는 되겠죠? 언젠가는.
퀄컴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노트북의 강점으로 배터리가 있었죠. 61.8W 배터리는 최대 22시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2시간, 진짜 괴물이네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동영상만 틀어놓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실시간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갤럭시 북4 프로의 76W보다 작은 용량이지만 전력 효율이 뛰어나다고 하니 살짝 기대가 됐는데요. 우선은 중간 성능 모드였고요. 최고 밝기로 시작했다가 배터리가 30% 미만이 되면 절전 모드로 전환하도록 설정을 한 상태에서 브라우저로 업무를 보고 유튜브를 좀 시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약 6시간 정도 쓸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몰레드다 보니 최고 밝기로 설정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나봐요. 다음으로는 배터리 효율 모드로 절전 모드를 킨 상태로 유튜브만 켜서 테스트도 했는데 약 12시간 정도 후에 노트북이 꺼졌어요. 12시간,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22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갤럭시 북4 엣지 2주 사용기. 정리해보면 갤럭시 북4 엣지에 탑재된 ARM 아키텍처 기반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의 호환성은 이전에 실패했던 갤럭시 북 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오피스가 굉장히 빨라져서 성능도 높아진 게 체감이 됩니다. 게임이나 일부 보안 프로그램, 어도비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제외하면 꽤 쓸만한 서브 PC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윈도우는 x86 아키텍처로 이어질 거기 분명하죠. 그래서 x86 기반의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에뮬레이터가 필요한 ARM 아키텍처 프로세서는 꼭 사용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무리 번역기가 좋다고 해도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과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대화하는 건 분명히 다를 테니까요.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주요 기능이 리콜도 3분기에 출시 예정인 거고 이때면은 x86의 원조 맛집, 인텔의 루나레이크의 신상이 쏟아져 나올 텐데 48탑스의 강력한 NPU 성능의 에뮬레이터 없이 네이티브로 모든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쇼핑은 많은 상품을 보고 골라야 후회가 없죠. 무작정 오플러는 베타 테스터의 길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허니펀치였습니다.